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77강으로 육식갑자의 40분째인 계묘일에 태어난 사람 계묘일주편으로 마지막 후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와 묘목으로 이루어진 계묘일주의 성정을 계속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계묘일주는 묘유술 중의 하나로서 철새 계금에 속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철새 계금은 새사슬을 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물쇠의 열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풀어주고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으로서 해결하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물인 돈으로서나 아니면은 또 부동산 등으로 해결하여 줄 수도 있으며, 또 해결하여 준다는 그 의미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픔을 치료하게 낫게 하여 주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아픔을 전부 다 해결하여 주고 치료하여 주는 개념을 전부 조금 철새 계금은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철새 계금의 묘유술의 자를 가지게 된다면, 사주 내에 묘유술의 글자가 있다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법관, 카운셀러나 역학자나 또 멘토, 그리고 또 교육자, 간호사 등 할인업에 해당하는 직업과 인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철새 계금은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2개 이상이면은, 일지에 있으면 가장 힘이 있고, 또 2개 이상이면은, 묘유술 글자가 2개 이상이 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철새 계금의 글자가 작용하기 때문에 업도 할인업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묘유술은 정간으로는 을신무에 해당하므로, 묘가 을이고 유는 신금이며 술은 무토에 해당한다는 거죠. 해당하여서 동주할 경우에, 같이 있을 경우에 철새 계금으로서의 직업과 더욱 가까워지고, 이것은 을묘나 아니면은 신유 그리고 무술 등의 일주나 아니면은 시주나, 그렇지 않으면은 연주, 월주 등에 있으면은 철새 계금의 직업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말이죠. 또 특히 또 사명살은 인사신이죠. 사명살은 인사신으로 이루어진, 세 개로 이루어진 글자가 한꺼번에 있는 것을 인사신, 사명살이라고 하고, 안 그러면은 축, 술, 미의 글자가 세 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때를 또 사명살이라고 합니다. 사명살과 양인이 함께 하면은 직업이 할인업, 어려지게 더욱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할인업 중에서도 어려지게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인사신, 사명살이 전부 있거나 축술 및 사명살이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묘유술이 철새 계금으로 힘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도 묘는 일출의 시간으로서 어둡고 엄한 것을 해결하기 때문이며, 또 묘는 일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는 또 반대로 일몰의 시간대로서 나쁜 것을 어둠 속에 묻어서 해결하고자 함이며, 유는 일몰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어둠 속에 묻어서 해결한다는 뜻이 있고, 또 술은 나머지 술은 천시로서, 지금 술은 술과 해는 천문을 시죠. 천시라고 합니다. 천시로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계묘일주에
신금의 자가 명식에 있거나 명식에 없는 경우에 운에서 신금이 온다면은 원진살이 되고 또 기문관살이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애정의 감정이 생기고 사랑과 또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또 멀리 떨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에 해당합니다. 이래하여서 원진살은 이별과 별거 그리고 이혼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진은 연주를 보기도 하지만은 띠를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를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원진살은 남녀 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 신묘의 묘신의 원진과 기문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째 건극목 하는 데 있기도 하며 건극목 신금이 묘목을 극하는 데 있기도 하며 건극목 하는 데 있기도 하며 둘째는 신금인 원숭이는 나무에 살고 있으며 또 묘목인 토끼는 땅에 살고 있기에 주거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며 또 세 번째는 경금은 즉 신금은 달빛이죠. 천간을 올라가면 경금이 되기 때문에 경금은 달빛이고 묘목은 천간에서는 을목이 되기 때문에 달빛과 바람으로 인해서 을신연스러움이 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을신연스러움, 차가운 관계가 더한다는 것이니 원진과 기문관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문관살은 기가 문관에 붙었다는 것이며 문고리에 붙었다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정신을 아주 놓아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몰두하거나 집착하는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즉 기문관살이 되는데 기문관살이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지가 않으며 또 한꺼번에 모았던 것이 폭발하는 폭력을 띠는 살성이기도 한 것이 즉 기문관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문은 사주 내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문은 사주 내에 오행의 치우침은 목기가 많아서 한꺼번에 많거나 안 그러면 수가 많거나 그러니까 오행의 치우침이 일어난다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는 조후의 부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덥거나 너무 냉한 경우가 또 해당이 되고 또 화기나 수가 서로 싸우거나 안 그러면은 목이나 금이 서로 상전하는 경우 서로가 싸우는 경우입니다. 화수가 싸우거나 목금이 서로 싸우는 경우 또 사주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관인이 약하거나 전혀 없을 때 발현되는 것이라고 했고 주로 또 기문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기문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며 마음처럼 두 가지 마음이며 또 반발심이기도 합니다. 반발심의 발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문관살의 징후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불안감 그리고 강박관념, 불면증, 심한 변덕이 있고 강한 집착을 나타내고 정서적인 불안이 있는 것이며 정신적인 착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그리고 망상, 환각, 환시, 환청 등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 즉 기문관살에 해당하는 징후가 되겠습니다. 계묘일주는 낙정관살에도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낙정관살은 우물에 빠진다는 것이나
수제나 익수제한 전체를 아우르며 여기에 술이나 또 마약 등 예정사에 담긴 복상사의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낙정관살은 일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만은 의미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간목이 기토와 합을 이루거나 기토 일간이 간목과 합을 이루는 천간이 구성될 때 지지의 사화를 가진 경우에 낙정관살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합니다. 그리고 이와 전부 동일한데 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의 상태가 초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낙마 등의 피해와 우물에 빠질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술이나 마약 등으로 인한 피해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겠습니다. 각기합의 경우에는 사화가 있으면은 낙정관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경을합일 경우에는 자수, 병신합일 경우에는 신금, 정임합일 경우에는 술토, 그리고 또 무게합이 있는 경우에는 묘 등의 간합이 이루어질 때 해당하는 자가 지지 어디에 있어도 낙정관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계묘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즉 남자일 경우에는 진사가 공망이죠. 진사가 공망이 되면 진은 무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관인 관이 공망에 해당하여서 자기의 직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관이 공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직에 취업을 하지 못하지는 않지만은 취업이 되었다고 하면은 승진이 남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망이기 때문에 또 이보다 더한 경우에는 매번 승진에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망의 어떤 힘이라는 것인데, 그러니 일찍 어렵게 발을 디디는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남들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공망이기 때문에 공직이나 대기업과는 전혀 인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명인 경우에 관이 공망이면은 관이 의미하는 것은 자식과 직업을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업이 활성화되면은 자식이 힘을 잃게 되고, 그 반대로 자식이 활성화되면은 명주의 직업이 무기력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성의 공망은 남자의 경우에 자식의 활성화와 그리고 명주 직업의 기천이 풍선 효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은 명주 직업이 일단 무기력화되고, 명주 직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식의 이 무기력화되는, 즉 풍선 효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망이라고 남명인 경우에는 남명인 경우에 자기의 직업과 자식이 둘 다 모두가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좋아지지는 않고 둘 다 나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명의 경우에 계묘일주의 관인 공망은, 계묘일주의 관은 공망은 대체로 관인 배우자와 함께 동조하면은, 같이 산다면은 관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지만은, 관이 또 배우자가 장기 출장 등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공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12운성의 영향 기운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운성은 무토는, 정관은 묘를 보면은 묘에서 욕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편관인 기토는 묘를 보아서 병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욕지와 병지의 기운으로 배우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묘일주의 재성인 정화는
병에 종하여서, 병은 조금 역마성이죠. 역마성으로서 병종 생궁에 놓이게 됩니다. 계묘가 여명이라면은 재성의 출입이 매우 빈번할 것임을 나타내고, 역마성이기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재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그래요. 빈번할 것임을 나타내고, 또 부친이라면은 재성이 또 부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친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역마성이기 때문에 가족과는 함께 살지 않거나, 또 함께 살아도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하여 외유가 잦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명의 경우에 재성은 시어머니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모에 해당하여서, 시모 역시도 사회적 활동력이 매우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병종 생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역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이러한 어떤 뜻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명이라면은 배우자가 식신의 자리에 있고, 개수가 묘목에서는 전부 식신의 자리이죠. 식신의 자리에 있고, 또 일기의 자리이므로, 일기는 개수가, 인개수가 천을 기이는 묘와 즉 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지에 천을 기인이 있으면 일기라 그랬죠. 일기의 자리이므로 병종생궁이지만은 그 덕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팔방미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 배우자 역시 진사 공망의 자리이기에, 왜냐하면 사의 이거 재물 재성이죠. 그러니까 사가 재성이기 때문에 공망의 자리에 있기에 모든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며, 공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랜 기간 떠나 있는 배우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망은 이와 같이 완전 빈 듯 하면서도 채워진 자리이며, 채워져도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자리이며, 마음에는 타고 끌어오는 정열이 있어서 모두 다 할 것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공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묘일주에서 인성인 신금은 절지에 있기 때문에, 절지에 종하여서, 지장간에 없는 경우에는 종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종하여서 절종 생궁에 놓이게 됩니다. 인성이 신금이 절종 생궁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묘의 경우에는 인성인 신금이 절종 생궁에 놓이기 때문에, 약한 기운이기 때문에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명주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으로서 공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는 등 학교의 도움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계묘일주는 일기이면서 식신에 있고, 또 복성기인이면서 천을 기인이고, 또 문창성과 학당에 있는 일주로서 자신의 지혜와 재치와 그리고 주위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덕이 넘치는 일주로서 행운이 함께하는 일주라 하겠지만도, 재관이 공망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하고 호화롭게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묘일주의 비겁인 형제는 생궁에 있어서 모두가 부지런하면서 스스로 복을 짓는 형제들입니다. 상관과 식신의 형제들이 왕지와 근록에 놓여서 무엇을 하든 건강한 형제들이며, 그 덕을 논할 수 있는 형제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묘는 비를 맞고 솟구쳐 오르는 봄의 기운과, 그리고 또 드러내기 좋아하는 도화살인 묘의 기운과 서로가 합쳐져서 멋을 부리기 좋아하고, 옷을 입는데도 매무새가 있으며, 그러한 매무새가 있기 때문에 패션이나 또 디자이너,
계통, 또 인테리어 등에도 적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계묘는 음생음으로서 개수가 음이 또 음을 생한다는 거죠. 음생음으로서 정신적인 일이나 기술적인 면에도 적성이 나타납니다. 또 계묘와 같이 식신으로 도화살이 되는 것은, 식신으로 도화살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희생정신도 있고 봉사할 줄도 알고 베푸는 기질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묘일주는 문창성이며 학당기인이며 또 철새계금으로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미술, 의료, 약업 등의 할인업에 종사한다면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성이 욕지와 병지, 생궁에 있는 계묘일주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 곳에 북박이로 하는 사업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하는 사업이 좋을 것입니다. 의약업, 식품업이라도 외부 방판업을 겸한다면 적성에 맞고 지나친 욕심만을 부리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명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계묘일주가 진월에 나면은 천이성으로서 하늘이 내린 의료인, 의학인이 될 수 있는 명조입니다. 또 계묘의 남명은 뛰어난 총기와 재능으로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진토 정관이 공망이기에 토가 많은 명조는, 명조에 토가 많다면은, 토가 많다는 관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토가 많은 명조는 일기이지만은 자멸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계묘는 지지 도화로서 자신은 물론 부인을 현모양처를 두지만은 자기가 주색을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면서 을목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묘파성, 천파성으로서 해로에도, 묘파성과 천파성으로서 해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묘일주나 이민일주는 행운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계묘는 돈에는 알뜰한 편이지만 이성관계에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묘일주는 변덕은 있는 편이며 다른 사람의 포용력이 좁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좁아서 대인관계에 좀 미숙한 편이지만은 본인들의 타고난 평탄한 운세 때문에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즉 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계묘는 검은 토끼를 나타내어서 겁도 많고, 검은 토끼는 겁도 많고 조심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12지지 중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동물로서 계묘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인이 많습니다. 또 계묘는 자기 위주의 성향은 있으나 그러나 인정이 있고 봉사심도 넓고 깊은 사람입니다. 지장간에 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지장간에 간목과 을목밖에 없고 오로지 목기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기만이 있고 잡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 또한 순수하고 도하이기에 풍류 역시 즐기는 편이며 식신이라서 음식 솜씨도 뛰어나서 살림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묘는, 묘의 글자는 도가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인하여서 갈등할 소지가 있고, 또 묘는 연약하여서 초지일관하기가 어렵기에 자수가 오면은 도화끼리의 형살로서, 왜냐하면 자도 도화살이고 묘도 도화살이죠. 그래서 자묘 형살이 일어난다는 것은 묘 도화끼리의 형살이기 때문에 일탈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또 계묘에 유의 자가 동조하면은 유는 유금이 두 개나 있다면은 유금이 일단 인전으로서 유는 칼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칼 두 개가 자형사를 이루면서 묘유충 두 개가 또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불어 또 충이 일어나서 불상사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병화일주는 태양이라 밝아서 속을 감추지 못하지만은 개수는 맑아서 속이 흔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개수가 식신을 보면은 입이 건질거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티박을 당하는 사람이 즉 계묘일주입니다. 직업으로도 비서직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업은 부적당할 것 같습니다. 부적당합니다. 마음도 여리지만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여서 심적인 변화가 심한 사람이 즉 또 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신년과 유년에는 신유년에는 건강목하여서 묘가 손상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할 수 있기에 시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년이나 오년에는 자오년에는 자모형과 오묘파가 들어서 사고수가 있을 수 있고 법적인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정으로 인하여서 망신수가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행과 질병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일주에 목이 많으면은 목곡토하여서 위장에 탈이 나기 쉽고 토가 왕하면은 토곡소하여서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나 방광에 탈이 나기 쉽고 또 당뇨가 오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유금이 있다면은 을목을 치기 때문에 편두통이 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금 안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을신충을 해서 을목은 즉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치니까 편두통이 올 수가 있다고 했고 명조 내에 자수가 있다면은 자묘 형살이 이루어져서 생식기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자수는 남성에서는 남성의 무기를 나타내고 묘는 여성의 무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 여성이 배임의 시기가 되어서 자묘 형살이 있거나 또 건접하여 온다면은 운에서 온다면은 낙태와 유산에 관련되어서 각별한 조심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묘일주에 신금과 유금이 있고 토나 금이 많을 경우에는 토생금 하여서 힘을 얻은 금이 근극목하여서 간과 담에 간과 쓸개에 탈이 나기 쉽고 화가 왕하면서 토가 적은 경우에는 화생토하여서 힘을 얻은 토가 목곡토 하기 때문에 신장과 방광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콩팥과 방광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계묘일주가 화가 약하면서 금수가 많을 경우에는 심장과 소장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고 때로는 심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금이 약한 상태에서 목화가 과다한 경우에는 폐와 대장이 허약해지기 쉽다고 했고 토가 있는데 수와 목이 많을 경우에는 비장과
비장은 지랄을 이야기하죠. 비장과 위장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계묘일주의 여명은 의학이나 의술, 교육, 그리고 서예, 언론계 등에 진출한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식신으로서 음식 솜씨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는 배우자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식에 파가 생기면 명식의 파는 오화의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오묘파가 생기면 외정이 우려되고 유흥에 빠질 경우도 생깁니다. 또 신경성 생리통의 체질로서 계묘의 일주는 신경성 생리통의 체질로서 체온을 따뜻하게 지켜가는 것이 체온만을 따뜻하게 지켜가는 것이 제1의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계묘일주의 명식에 목의 식상이 강하고 금의 인수가 토의 관을 설계하면은 남성일 경우에는 구설수에 휘말리기 쉽고 여성인 경우에는 해로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명식에 오나 유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색정으로 인하여서 힘든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남녀를 불문하고 재성인 화기가 너무 많으면 추색을 가까이 하기 쉽고 인색하며 외정에 깊이 빠질 수 있고 재물의 낭비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계묘일주가 기유의 일주를 만나면은 해로가 어렵지만은 무술의 일주를 만나면은 해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화가 필요한 명조에서 허군 차일이 된다면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화를 가진 배우자라면은 상합하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77강 계묘일주의 마지막 편인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8강은 육식갑자의 41번째인 갑진일주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